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의료대란 사태 이후로 의사들의 해외 취업 사례가 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은데 오늘은 의료인들의 해외 취업 관련 대표업체인 K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K닥이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대한민국 의료 해외 진출 플랫폼 기업이고요. 한국의 우수한 의료 인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를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 소화기 내과 전문의신 걸로 네,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해외 취업 관련 업체를 설립하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보이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당연직으로 의협신문의 편집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혹시나 뭐 민감한 칼럼이 있거나 아니면 이상한 광고가 있고 그러면은 편집팀에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의료 해외 진출에 대한 니즈가 점점 그때 당시에 늘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런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사기꾼들이 네. 베트남 의사 되기 하면서 예를 들자면 베트남에서 의사가 되려면은 14가지 항목을 충족시켜야지 베트남에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영어 시험 하는 거를 대행해주면서 돈을 많이 받고 마치 그것만 패스하면은 베트남에서 메디컬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놈들 보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놔두면은 좀 큰일 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동료들이랑 의료 해외 진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자. 네. 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 지난주에도 보니까 K닥에서 주최하신 일본 의료 법인이죠 도쿠 슈카이 그룹 설명회가 또 조기 마감돼서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하고 지금 그만큼 해외 진출에 대한 의사분들의 관심이 많은 거죠. 실제 의료인들의 해외 취업이 이전과 비해서 좀 어떻게 많이 늘어났나요?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의료 대란이 일어난 게 올해 2월 달부터잖아요. 네. 그때부터 의료인분들께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지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의료 대란과 상관없이 네.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많이 되게 능력 있는 의료인들도 많기 때문에 꼭 한국의 의사라고 해서 꼭 된장찌개랑 김치찌개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술을 바탕으로 결국 우리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건데 해외 환자 많이 계시고 아주 안 좋은 상황에 계시는 환자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점점 해외에 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꿈을 꾸시는 의사분들은 몇 년 전부터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의료 대란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주어졌고요. 네. 타이반으로 주어졌고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매스컴에서는 너무 나쁘게만 지금 이 사건과만 연계해서 너무 나쁘게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결국은 그분들이 정말 환자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본인의 그런 의료를 잘 펼칠 수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응원하고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실제 나가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사실 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냥 쭉 외국으로 나가시는 의사분들이 네.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가까운 아는 의사분들 한 명은 이제 두바이에 한 4, 5년 전에 두바이에 갔다가 요번에 또 돌아오신 선생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친구 중에는 싱가포르에 이번에 가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꼭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쭉 그냥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금 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보통은 한국 의사분들이 해외 취업하실 때, 미국이나 이런 데를 그냥 저희가 어렴풋이 생각하기엔 그런데 이런 두바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도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 맞습니다. 어느 나라로 요즘에는 많이들 가시나요? 일단 그 나라군을 좀 두 가지로 나누면 의사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되는 나라. 네. 그러니까 시험을 다시 봐서 의사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되는 나라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렇고요. 또 그와 다르게 한국의 의사면허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대한 예를 들자면 미국, 일본, 그다음에 호주, 영국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시험을 쳐야 되는 예, 나라들. 시험을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 GCC 에어리어라고 그 중동에 네.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그런 나라들, 예. 그런 나라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 나라들, 네. 그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인정해주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런 서비스에 대한 그런 재화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 나라에서 한국 의료인들을 많이 원하고 있고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근데 미국이나 그 뭐 캐나다나 그런 데도 점점 문호를 열고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뭐 연수로도 뭐 자주 가시고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GCC 계열 그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중동 지역은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한 4, 5년 전에 이렇게 메일이 와가지고 뭐 아부다비 병원에 뭐 취직을 할 생각이 있으면 지원을 해봐라 이런 메일을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물꼬를 트는 사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랍에미리트의 그 쉐이크 서울대 병원에서 있잖아요. 쉐이크 칼리파 스페셜티 하스피탈이라고. 그 병원이 가면서 많은 한국의 의사분들, 특히 서울대에 계셨던 분들이 중동으로 가셨었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도 보고 여러 군데를 보면서 여기가 무슨 사막만 있는 데가 아니구나. 여기 뭐 사람 못 사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여기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고 기회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시잖아요. 사시다가 제 지인분은 아마 그 선생님도 지금 이 방송을 분명히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시려고 하셨대요. 정형외과 선생님이신데. 근데 사모님과 자녀분들이 이제 거기 생활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시고, 국제학교도 너무 즐겁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좀 아이들 공부하는 동안은 있자. 그래서 지금 계신 교육 때문에 진짜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은 있습니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3년 이상 뭐 체류하면은 국내에 와서 외국인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한데 참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두바이를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도시가. 좋습니다. 그러면 뭐 선생님 그 의사 외에도 또 다른 의료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간호사분이나 아니면 물리치료사분들, 이런 분들도 요즘 해외 취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봤을 때는 뭐 미국의 트래블 널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수입 자체가 뭐 의사들보다 뭐 많은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대표님 보시기에는 좀 요즘 흘러가는 현황이 어떤가요? 작년에 엔클렉스라고 그 미국 간호사 시험이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지원한 숫자가 2,000명이 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만. 2,000명이 넘어요? 2,000명이 넘어요. 1위가 이제 필리핀이고, 2위가 어디였더라? 하여튼 3위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 엔클렉스에 응시하는 국가를 순위를 매겼을 때 3위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의사분들도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의사분들도 가시는 거고, 간호사분들도 가시는 거고, 물리치료사분들도 가시는 거고, 행정인력도 가시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인력까지? 그리고 사실 지금은 조금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약간 그 의료 대란이라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료 산업을 수출하는 거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조선이 있었고 반도체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로 의료 산업을 지정해서 육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료기관이 갖고 많은 의료인들이 진출을 했죠. 근데 저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 아까 말씀 2,000명이나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6개월 동안만. 그러니까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진짜 솔직히 안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국내랑 그 미국에서의 그런 대우 차이라 할까, 이런 게 너무 크니까. 돈도 돈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돈으로 그분에 대한 평가를 가장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부분을 그렇게 원한다는 걸 그냥 표시를 한 거니까요. 그렇죠. 수치화해서. 근데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제가 싱가포르 제너럴 하스피탈이라고 SGH라는 하스피탈이 있는데 그게 되게 큰 병원이거든요. 네. 싱가포르에서 거의 가장 큰 국공립 병원인데 거기를 갔는데 간호사분들이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간호사분들의 그런 복리 후생을 위한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고 예.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되게 에너제틱하게 저희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그 싱가포르 병원은 이렇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좀 약간은 있어 보이셔가지고 몇 년째 여기에서 계셨냐 여쭤봤더니 49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49년이요? 네. 그래서 같이 갔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 49년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여기서 일하셨으면 말 다 했다고. 네, 그러니까 예. 약간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 뭐 그런 태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거랑은 다르게 외국은 뭐랄까 이제 의료인들이 좀 병원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뭐 돈도 돈이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뭐 의사도 그렇지만 네, 맞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 계신 이주영 선생님 인터뷰를 할 때도 병원에 출근할 때마다 자기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 이게 사실 한국 의사나 간호사분들한테는 좀 찾기 어려운 그런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약간 우리나라의 병원은 한국의 그런 노동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왠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간호사분들도 이렇게 해외에 나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삶 자체가 좀 그러니까 많이 편안하고 뭔가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뭐 그런 제 느낌 말고라도 네. 뭐 객관적으로 뭐 매달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분들의 그런 멘탈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게 우울하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계속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게. 아, 네. 그리고 똑똑 문을 두들겨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 얘기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문도 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네. 그리고 뭐 자녀 케어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한국 의사들이 또는 한국 의료인들이 취업하기에 가장 뭐 좋은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뭐 어디를 추천하실 것 같아요? 저 그런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사람마다 네. 가치관이 다른 거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물론 샐러리만 따지면 네. 미국 아니면 호주겠죠. 호주도 괜찮아요. 호주도 많이 높습니다. 아, 정말요? 네, 호주도 많이 높은데 그리고 뭐 싱가포르에 있는 프라이빗 섹터도 수입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쪽은 그냥 전반적으로 높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나한테 맞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약간 우리나라의 그 의료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네. 외국 가면은 이제 의료 자체가 되게 산업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당연히 그 인도네시아 가면은 샐러리가 낮죠. 네. 의료인들의 샐러리가 낮고 거기는 법적으로 세 군데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세 군데. 네, 세 군데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샐러리를 보면은 많이 낮습니다. 네. 많이 낮지만 또 인도네시아 성장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인구도 많고 또 그만큼의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또 리스크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걸 하면서 기쁨을 찾는 분은 거기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또 그런 웰빙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고 네. 또 영국은 NHS로 이렇게 그 공공 의료의 섹터에 보통 일단 가시게 되는데 네. 또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아부다비 가셔가지고 플렉스도 하시면서 네. 또 거기에 나름의 삶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평가하기는 아니, 이게 누가 어떤 게 가장 좋다 네.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아까 그 어느 곳에 갔을 때 가장 만족감을 느끼거나 이제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네. 방글라데시에 가면 꼬람톨라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성로 원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뭐 보령 의료인상도 받고 그러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인터뷰를 그 상을 수상하신 다음에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방글라데시에 환자를 치유하러 갔는데 내가 치유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 되게 그때 감동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많은 환자를 돌보고 계시고 간호학교도 세우시고 지금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좋은 게 다르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아가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예전에 되게 컨벤셔널리 생각했던 거는 개원, 봉직, 교수 요 3가지잖아요. 아, 그렇죠. 항상 제가 음식으로 설명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다고 꼭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먹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원하시면 스시도 드시고 아니면 햄버거도 드시고 피자도 드시고 그런 좀 다양하게 우리의 옵션을 늘려갔을 때 우리도 우리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많이 뛰어나니까요. 네. 우리들을 통해서 치유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좀 한국의 의료가 뭐 그런 우리나라 자체의 위상도 높아지긴 했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한국 의료인들이 굉장히 세계에서 좀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대표님 느끼시기에는 요즘에 뭐 전에 대표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뭐 쿠웨이트에서도 이렇게 막 오시고 많이. 뭐 이번에 일본에서도 오시고 네. 이런 게 확실히 그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되게 많이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약간 그 개개인의 역량도 뛰어나고요. 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네. 환자를 엄청 많이 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기 네. 때문에 자꾸 뭐 OECD 기준으로 뭐 의료인 수가 적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1인당 진료 건수가 엄청 많잖아요. 네. 외국 뭐 의사들보다 3-4배는 봐야지 이제 맞습니다. 그 비슷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소화기내과 의사니까 하나 예를 좀 들자면 제가 유럽 소화기학회를 갔었거든요. 오스트리아에서 했었는데 네. 갔는데 한국 사람 저 혼자 갔었어가지고 그때 저희 모교에서 네.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그냥 저녁에 맥주 한잔 했어요. 근데 네. 어떤 사람이 자꾸 저한테 뭐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이게 자랑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대정내시경을 하루에 2개 정도는 하고 위내시경을 한 6개 정도는 한다 이러는 거예요. 꾸준히 5개나 6개는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말하는 건 제가 듣기에는 개수는 엄청 적은데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자랑하는 것 같아. 맥락은 자랑하는 건데. 힘들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로. 그래서 제가 진짜로 물어봤어요. 너 지금 이게 너가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 거냐, 적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 많이 한다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나는 또 이렇게 또 올해 1년을 이렇게 살다가 그때 아마 당시에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였거든요. 네. 내년에 바르셀로나에서 또 올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기, 손재주가 좋잖아요. 네. 기본기 플러스 케이스가 많아서 네. 어떤 기술이 생긴 거를 응용하는 거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그게 워낙 많은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좀 잘하게 되는 게 뭐 내시경도 특히 그렇죠. 워낙 수가가 뭐 말도 안 되게 낮으니까 외국이랑 비교해서 뭐 10분의 1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보니까 이제 영상의학과도 워낙 뭐 MRI랑 CT를 많이 찍으니까 이제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도 그냥 한국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그냥 뭐 시험도 안 치고 다 전문의 자격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많이 찍으니까 MRI를. 그래서 의사들은 다 동의할 텐데 환자 많이 보면 당연히 환자 보는 스킬이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렇게 보는 건 진료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의사들처럼 하루에 100명을 보는 건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렇죠. 호주에서는 일단 법으로도 그렇게 그게 금지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환자를 많이 보게 되면 내시경을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늘거든요. 당연하죠. 네. 많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의료진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어느 나라에 가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되게 성실하세요, 다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 이제 그 대표님께서 뭐 세계 의료 동향이나 이제 한국 의료인들이 해외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대표님 업체 K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